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광표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올해 제 기억만 5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성과연봉제 일반외고 도입이라고 하는 좁은 틀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임기가 3년 반을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좀 진단해보고 이 갈등 관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발제문에 담고자 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이번 주 5월 23일에는 금융의 1차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주 27일은 철도, 지하철, 관광공단, 가스공사 등 공공운수 노조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사뭇 비장한데 바깥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의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국민들의 생명, 안전, 그리고 서비스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조합원들의 생각도 많이 착잡한 상태고 이 파업의 여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토론회가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이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조그만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발제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제 발제문은 자료제 16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사실 3년 반 전이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 공약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 특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었던 노동 배제의 정책들을 탈피해서 참여와 협력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대화로서 노동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기본 철학을 제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 3년 반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진보, 보수 양쪽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6개월 만에 무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도출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내용들이 인수위 과정 속에서 그 비중이 낮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이 더 이상 이 정부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야당으로 옮겨 탈 정도로 후사구팽됐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가를 바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집 18쪽에 나와 있는 대로 박근혜 정부의 주요 노사관계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멸지오라고 하는 공약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게 약자에서 조금 헷갈리는데 일자리를 늘리고 또 일자리를 늘릴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의 질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하면 사실상 노동 공약으로 고용 공약으로는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이 6개월 만에 경제민주화가 없어진 것처럼 사실상 경제민주화가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노동 공약도 경제 정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위 종속물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6개월 만에 이루어진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내용을 21쪽에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 초기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단계적으로 변화했는가를
표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실상 노사정위원회가 식물위원회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는데 노동정책을 노사정 간의 협력, 특히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구도 속에서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대단히 긍정적인 시도로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360일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들었던 것이 2015년 9월 15일 이른바 9월 15일 합의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9월 15일 합의문을 보니까 겉보기에는 대단히 잘 만든 내용입니다. 총 7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합의문은 전문가 본문 과정 속에서 한국의 고용노사 관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고 그것을 위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모습과 달리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실상 노동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법제화를 약속한 상태고 경영에 불리한 내용들은 추후 검토, 강구한다라고 하는 추상적 논의로 끝난 한계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5세 이상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문제 등 소위 향후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개선하기로 한 약속들이 9월 15일 합의가 끝나자마자 협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9월 17일 날 입법안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제출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노총조차 합의하지 않고 약속하지 않은 5개 법안이 성안되게 됩니다. 결국 한국노총은 이 합의를 수용할 수 없었고 내부의 조직, 내부의 갈등 토론을 통해서 결국 3개월 후에 9.15 노사정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한국노총의 탈퇴 그리고 한국노총의 합의 과정 파기를 통해서 9.15 합의는 사실상 파산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9.15 합의에 대한 한국노총의 파산뿐만이 아니라 4.13 총선 과정을 통해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정치 환경을 국민들이 만들어줌으로 해서 더 이상 노동사업법을 통해서는 한국의 노사관계 그리고 고용관계가 더 이상 해소될 수 없다고 하는 국민적인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는 노동사업법, 비정규직 법안까지 포함하면 노동 5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공 부분의 개혁, 더 나아가서 민간 부분의 노사관계를 바로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사실상 여소야대 국면이고 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이 있는 한 사실상 이 법안의 통과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은 저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청년 일자리가 확대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규직 대기업 공공부문의 7.4%의 자기밥그릇만 찾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타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9.15 합의에 의한 노동사업법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자 이제 나온 전략은 뭐냐? 2대 지침 그리고 민간 부분의 임금 체계를 바꾸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의 연공제 시스템을 바꿔내야 되는데 공공 부분이 이 연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퇴출 없는 직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꿔내기 위한 저는 희생양으로 공공 부분의 성과 연봉제 및 일반 해고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은 이 정부 5년 내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하계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카타르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공무원의 연금을 파기하고 공공부문의 철밥통을 깨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못 갈 상황이면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일부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부문의 동력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서 성과연봉제와 일반 해고를 도입하면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천박한 발상이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이 이렇게 망가져서 520조의 무려 집권 초반에 비해서 3배나 늘어난 공공부문의 부채를 만들어낸 주범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공공부문을 그렇게 망가뜨린 낙하산 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나의 정치적인 후군들을 절대 낙하산 인사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는데 공공기관 운영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가져온 파행은 무엇인지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따라가고 수익성 있는 이 경영이 가져온 공공부문의 폐해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누구냐?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신화를 깨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까? 두 가지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안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공공기관의 임원, 준관리자들에게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자들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왜 공공기관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누구도 최치열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전면 확대해서 7%에 적용됐던 성과연봉제를 70%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노사 간 합의하고 논의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인사, 노무, 경영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3 내지 5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빠릅니다. 원래 성과연봉제 120개 기관에 올해 내로 성과연봉제 노사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무려 8개월을 앞당겨서 6월달 안에 다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노사 간에 합의해서 성과연봉제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컨설팅 회사들이 컨트롤 C에다가 V로 붙여서 수억 원짜리의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과연봉제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하면 그렇게 80년대부터 성공했다고 하는 영국과 미국에서 성과연봉제의 좋은 사례가 있는가? 지금 성과연봉제를 80년대 초반에 제일 먼저 도입했었던 재규일치가 있었던 GE에서도 성과연봉제에 문제점이 나타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비롯해서 대규모 창의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과연봉제가 말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여요. 일하는 걸 봐서 사람들의 임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합리성이 어떤 후과를 가지고 옵니다. 공공부문 내부의 조직 구성원 간의 협력을 완전히 깨먹습니다.
1급, 2급에게 적용됐었던 공공기관의 주요 퇴직자에게 가서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성과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줄과 백과 학력, 어느 지역과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된다. 내가 지방에서 근무하느냐, 본사에서 근무하느냐, 주요 핵심 부서에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성과를 결정하지 나의 노력이 평가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80%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공공 부분의 철밥투, 공공 부분의 연봉제라고 하는 임금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봉제 제도의 대안이 성과연봉제가 아닙니다. 임금체계는 민간기업이든 공공부문이든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제도적인 경로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호봉제로 유지됐었던 제도가 있다고 하면 왜 호봉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 왜 고용노동부는 지금의 호봉제도를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청소하신 분하고 고용노동부에 청소하는 분의 임금의 차별이 생기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십니다. 저는 성과연봉제가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제도가 모든 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설계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기존의 1급과 2급, 3급에게 적용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보고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제도였는지 아닌지 얘기를 하려고 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미국과 영국의 공공 부분의 성과연봉제가 왜 리모델링을 하고 일부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해야 됩니다. 영국의 고용노동부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었더니 일자리를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냈는가가 성과연봉제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는 뭐냐? 무려 3분의 1의 허수가 얘기되고 있고, 일자리의 양과 함께 일자리의 질이 검토돼야 되는데 일자리의 양은 강조되지 질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퇴출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양보해서 저는 노동조합과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체계를 바꾸는데 가장 나쁜 건 뭐냐? 사용자 일방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용자 일방으로 끌고 가면 그 제도의 효과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도 바꾸면 저는 이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1년 반 후에 이 제도는 다시 변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돌아갈 수 있게 공공 부분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바꾸려고 하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공공 부분의 개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의의 과정이 진짜 국민들로부터 공공 부분 종사자들이 존경받고 공공 부분 종사자들이 스스로의 철밥통만이 아니라 국민의 철밥통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확대되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